23세 시집 왔다. 그때는 그게 늦은 나이였다. 동네 친구들은 20 전후로 다 시집을 갔고 나만 아버지 밑에서 바치를 거들며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딸이 귀해서가 아니라 일손이 모자라서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중매로 남편을 만났다. 얼굴 본 게 딱 2번. 첫 번째는 상견례, 두 번째는 결혼식 날이었다. 순하게 생겼네. 시어머니가 나를 처음 본 날 그렇게 말했다. 칭찬이 아니었다. 순하다는 건 말 잘 듣는다는 뜻이고 말 잘 듣는다는 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순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밥을 했다. 시아버지 상, 시어머니 상, 남편 상을 따로 차렸다. 나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밥에 된장을 풀어 먹었다. 아무도 나에게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니까.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빨래를 하는 걸 지켜보며 말했다. 비누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아껴 써야지. 네, 어머님. 빨래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것 봐. 여기 때가 남아 있잖아.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나를 짓눌렀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냥 착한 사람. 나를 때리지는 않았다. 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다.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이 집안의 며느리였다. 남편도 나를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가 들인 며느리 그뿐이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가 내 배를 만지며 말했다. 아들이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어야 해. 딸이면 안 돼. 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좋아했다. 나는 안도했다. 만약 딸이었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다. 아이는 자랐다. 나는 늙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침이 오면 밥을 하고 저녁이 오면 상을 차렸다. 계절이 바뀌어도 내일은 똑같았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일했고 겨울에는 손이 트도록 일했다. 나는 참았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여자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가끔 내게 말했다. 참을 줄 알아야 해. 그래야 집안이 편안해지는 거야. 네, 어머님.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고 했다. 그럼 나도 그래야 하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믿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슬픔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제는 좀 편해지려나였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생각하다니.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없어도 남편은 여전했다. 밥상을 받으며 한마디. 국이 너무 짜. 반찬이 부실하네. 오늘은 좀 늦었어. 나는 대답했다. 늘 하던 대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나는 평생 그 말만 했던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해야 편했다. 미안하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아들이 대학을 갔다. 서울로 갔다. 나는 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만 당부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착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나를 늘 위해주는 착한 아들. 세월이 또 흘렀다. 나는 60을 넘겼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었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시렸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이 사람이 나인가? 이렇게 늙었나? 아들이 전화를 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 누군가의 딸이 이 집으로 온다. 며느리가 생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물었다. 그래, 어떤 애니?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마음에 든다는 게 뭔가. 나는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던가. 그냥 순해 보인다고, 말 잘 들을 것 같다고, 그렇게 뽑힌 것 아닌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느리, 그 단어가 입 안에서 맴돌았다. 무겁고 낯설었다. 둘 다 하는 일이 바빠 상견례 때 만나보고 바로 결혼을 시켰다. 혼이 쏙 나간 듯한 시간이었다. 며느리를 제대로 마주한 날 나는 놀랐다. 키가 컸다. 나보다 한참 컸다. 짧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예전 같으면 예의 없다고 눈총을 받았을 차림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당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인사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목소리도 또렷했다. 떨리지 않았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막상 며느리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처럼 굴어야 하나, 이것저것 시켜야 하나, 밥을 차려오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저 멀거니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웃었다. 환한 얼굴로. 나는 당황스러웠다. 며느리가 이렇게 편하게 구는 게 맞나? 예전 같으면 얌전히 구석에 앉아 시키는 것만 했을 텐데. 저녁을 먹을 때였다. 며느리가 밥상을 받고 말했다. 어머님, 정말 맛있겠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반찬을 집어 먹으며 말했다. 이거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나중에 좀 배워야겠어요. 그래. 나는 겨우 대답했다. 가슴이 이상했다. 뭔가 콕콕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게 차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며느리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다. 짧은 머리가 흔들렸다. 물소리가 경쾌했다. 며느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며느리는 회사에 다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나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다.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님.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결혼했는데 결혼했다고 일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알던 세상에서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뒀다. 집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그게 여자의 도리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다. 며느리는 일하는 게 당연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물었다. 어머님은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으셨어요? 뭐, 꿈 같은 거요. 하고 싶었던 거.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봤다. 하고 싶었던 것. 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구나. 정말요? 아무것도요? 며느리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살았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 며느리는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금이라도. 뭘? 뭐든요. 하고 싶은 거요. 며느리는 웃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나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고 싶은 거. 나한테 그런 게 있을까? 평생 참고,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며 살았는데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젊었을 때, 23세 시집 오기 전에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전이었다. 너무 먼 일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당한 모습, 웃는 얼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모습. 부러웠다. 솔직히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며느리 세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다. 60이 넘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를 보며 나는 다짐했다. 나만큼은 시집살이 시키지 말자. 이 아이는 나와 달라야 해.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출근하는 걸 못마땅해 했다. 아들 내외가 주말에 놀러 왔을 때 남편이 말했다. 여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다. 나도 숨이 멎었다. 아들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지연이는 일 잘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요. 같이?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움츠러들었다. 이 분위기. 익숙했다. 나는 평생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아버님, 요즘은 다 같이 해요. 제가 바깥일 하는 만큼 남편도 집안일을 도와주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해?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지. 남자가 하는 게 당연해? 왜 여자만 집안일을 해야 하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화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당황한 것 같았다. 누군가 자기 말에 반박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누구도 남편에게 대들지 않았으니까. 나도 대들지 않았으니까.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헛기침을 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리가 조용해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대단하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니. 나는 평생 한 번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참았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참지 않았다.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밥 먹어.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밥을 떴다. 국을 놓았다. 반찬을 올렸다. 남편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오늘 밥이 왜 이래? 되게 맛없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당신도 며느리한테 뭐라고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데.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며느리가 틀린 말 했어요? 뭐? 왜 여자만 집안일을 해야 하냐고 물었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지금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나도 궁금했거든요. 평생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왜 나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당신 지금 며느리 보면서 알았어요. 세상이 변했구나. 여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구나.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이 먹더니 정신까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끌어올랐다. 정신 멀쩡해요. 나는 눈을 떴다. 남편을 똑바로 봤다. 평생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있을지. 남편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뛰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던 모습, 흔들리지 않던 눈빛.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오래전에 꺼졌다고 생각했던 것, 포기했다고 믿었던 것. 나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아직 뛰고 있었다. 늦었을지도 모른다. 60이 넘은 나이에 평생을 참고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님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날 나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불이 켜졌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한 척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가슴은 달랐다. 며칠 전부터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평생 꼭꼭 눌러 담아 두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다.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천천히 장을 넘겼다. 나는 상을 차렸다. 밥, 국, 반찬.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놓았다. 진지 드세요. 남편은 대답 없이 식탁으로 왔다. 의자를 당겨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찌개가 싱겁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참아야지.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가져왔다.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소금을 찌개에 넣고 다시 먹었다. 요즘 음식 맛이 왜 이래? 손맛이 없어졌어. 손이 멈췄다. 나이 들더니 정신도 없고 음식 솜씨도 예전 같지 않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뜨거운 것이, 평생 참아온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틀린 말이야?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남편은 태연했다. 신문을 펼쳐보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도 늙었는데요. 뭐, 나만 늙은 게 아니라고요. 당신도 늙었잖아요. 남편이 신문을 내렸다. 나를 봤다. 눈을 가늘게 떴다. 갑자기 왜 그래?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 건 나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평생 들었어요. 그런 말. 음식이 짜다, 싱겁다, 맛없다. 빨래가 덜 됐다. 청소가 부족하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잘못한 사람처럼. 그게 뭐가 어때서? 고쳐야 할 건 고쳐야지. 고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집안일 하는 게 당신 일이지. 왜 그게 내 일이에요? 소리가 커졌다. 나도 모르게 참을 수 없었다. 왜 밥하는 게 내 일이고 빨래하는 게 내 일이에요? 당신도 이 집에 사는데, 당신도 밥 먹고 옷 입는데 왜 나만 해야 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침부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정신 똑똑해요. 아주 멀쩡해요. 그래서 더 분하다고요. 당신 지금 평생 참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됐다. 지금은 23세 이 집에 왔어요.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당신 눈치 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여자의 도리지. 시집 가면 그렇게 사는 거야. 도리? 나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이 나왔다. 도리가 뭔데요? 여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고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도리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불행했으니까 나도 불행해야 해요? 그게 대물림 되어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불행? 당신이 뭐가 불행해? 밥 굶었어? 옷 못 입었어? 불행했어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또렷했다. 너무 불행했어요. 밥 먹고 살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 없어요. 힘들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나도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사람이라고요. 밥하는 기계가 아니고 청소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나도 가슴이 뛰고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라고요. 목이 쉬었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느리 보면서 알았어요. 세상이 변했다는 거. 여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산다는 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꿈을 쫓아간다는 거. 그래서 당신도 그러겠다는 거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다. 60이 넘은 늙은이가 무슨 꿈이야?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60이 넘은 늙은이. 그 말이 나를 짓눌렀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나 늙었어요. 60이 넘었어요. 남편이 비웃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생각을 해요. 늙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다고요. 당신.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당신 밥 차려주고, 당신 옷 빨아주고, 당신 기분 맞춰주고. 내 인생이 없었어요. 그냥 당신 인생의 들러리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그릇들이 덜컹거렸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늙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나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났다. 제정신이 아니야. 나가 있을 테니까 정신 좀 차려. 남편은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망가지 마세요. 남편이 멈칫했다. 평생 도망갔어요. 불편한 이야기에서, 불편한 감정에서. 나도 평생 도망갔고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이제는 그만 도망치고 싶어요.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쾅 소리와 함께 집 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내어 울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난이 텅 빈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무언가를 다 토해낸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머리는 산발이었다. 흉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오래된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편한 면바지를 입었다. 운동화를 신었다. 지갑을 챙겼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꽃망울이 맺힌 나무들이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나는 계속 걸었다. 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바빴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냥 길을 걷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게 좋았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게,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게. 공원이 나왔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세상은 평화로웠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야 하나? 남편에게 사과해야 하나? 늘 하던 대로.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돌아가더라도 예전의 나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배가 고팠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다. 나는 일어나 다시 걸었다. 저녁 무렵이 되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집으로 향했다. 나만 갈 곳이 없었다. 편의점이 보였다. 들어갔다. 밝은 조명이 눈부셨다. 따뜻했다. 나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삼각김밥을 집었다. 바나나 우유를 집었다. 계산대로 가려는데 진열대 한쪽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품, 립스틱, 립밤, 마스카라, 작은 거울들. 나는 그 앞에 멈춰 섰다. 립스틱이 여러 개 진열되어 있었다. 빨강, 핑크, 오렌지, 베이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하나를 집었다. 선명한 빨강이었다. 뚜껑을 열어봤다. 진하고 강렬한 색이었다. 나한테 어울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60이 넘은 늙은 여자한테, 주름 가득한 얼굴에.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는 립스틱을 꽉 쥐었다. 계산대로 갔다. 물건들을 올려놓았다. 점원이 바코드를 찍었다. 전부 합쳐서 12,000원입니다. 나는 지갑을 열었다. 돈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 내 돈이었다. 돈을 건넸다. 물건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공원으로 갔다. 아까 앉았던 벤치에 앉았다. 삼각김밥을 뜯어 먹었다. 바나나 우유를 마셨다. 그리고 립스틱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뚜껑을 열었다. 선명한 빨강이 눈에 들어왔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부은 눈,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늙은 여자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립스틱을 입술에 댔다. 서툴렀다. 손이 떨려 삐뚤빼뚤했다. 그래도 계속 발랐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술이 빨개졌다. 화면 속에 나를 봤다. 낯설었다. 이 사람이 나인가? 하지만 이상했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예뻤다. 60이 넘었어도, 주름이 가득해도, 흰 머리카락 투성이어도 나는 예뻤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이게 나구나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나. 평생 숨겨왔던, 억눌러왔던, 없는 척했던 나. 하지만 살아있었다. 여기, 이렇게. 나는 립스틱을 가방에 넣었다. 벤치에서 일어났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 반짝이고 싶었다. 남은 시간이라도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불을 켰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나 오늘 립스틱 샀어. 빨간색. 금방 답장이 왔다. 어머님, 진짜요?
대박! 사진 보내주세요. 나는 웃으며 아까 찍은 사진을 보냈다. 며느리가 바로 답장했다. 어머님 너무 예쁘세요. 진짜 잘 어울려요. 언제 만나서 같이 화장해요. 눈물이 났다.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다시 보냈다. 사랑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세요. 나는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다.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 벗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다. 나를 봤다. 그리고 멈칫했다. 입술에 뭐 발랐어?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다. 립스틱이요. 립스틱. 갑자기 왜? 하고 싶어서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었다. 뭐라고 하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을 봤다. 오늘 한 말 취소 안 해요. 나 틀린 말 안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남편은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나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았다. 남편이 밥을 기다려도 내 속도로 움직였다. 기다리세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대답했다. 제가 기계가 아니니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말을 줄였다. 며느리와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집에서 수다를 떨었다. 며느리는 내 변화를 좋아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더 예뻐지셨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요. 어머님한테 배워요. 용기.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요가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다. 자세를 따라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평생 남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였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가벼웠다. 거울을 자주 봤다. 예전에는 거울을 피했다. 늙은 내 모습이 싫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구나. 60년을 살아온 나.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이었다. 흰 머리는 내가 견뎌온 날들이었다. 립스틱을 자주 발랐다. 집에서도 밖에 나갈 때도 빨간색도 바르고 핑크색도 바르고. 남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 늙은이가 왜 립스틱을 바르고 다녀? 나는 대답했다. 늙어도 예쁠 수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내가? 제주도를? 네. 어머님도 쉬셔야죠. 나는 망설였다. 남편은 뭐라고 할까? 밥은 누가 해주지?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갈게. 제주도 바다는 아름다웠다.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가 내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며느리가 내 사진을 찍어줬다. 어머님, 웃으세요. 나는 환하게 웃었다. 사진 속에 나는 예뻤다. 정말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했다.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뚝뚝했고, 여전히 불평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당신, 많이 변했어. 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다. 네, 변했어요. 문제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작게 웃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답답했고 몸은 여전히 늙어갔다. 하지만 나는 나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나.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립스틱을 꺼냈다. 빨간색. 천천히 입술에 발랐다. 이제는 익숙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60이 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꿈꿀 수 있으니까. 그날 나는 립스틱을 샀다. 그리고 비로소 나로 살기 시작했다.